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방송 신신당부의 신중건 변호사입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생기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혼자서 끙끙 앓지 마시고 고민을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메일로 보내주세요. 제가 최대한 핵심만 짚어서 꼭 필요한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메일 주소는 new당부@gmail.com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제 사연을 토대로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먼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신중권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주로 매불쇼를 통해서 뵙다 이번에 변호사님이 유튜브 채널을 오픈하며 법적으로 궁금한 점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고 해서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주제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고인데요. 저 역시 동네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큰 개들에 의해 위협을 받은 적이 있어 이것저것 알아보다 법적인 부분을 알게 되었고, 최근에도 김민규 씨 반려견 사건이나 은평구 로트와일러 사건처럼 여러 화제가 된 개물림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신 변호사님께 해당 주제로 몇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저는 목줄을 하지 않은 강아지를 만날 때마다 무섭다고 느낀 적이 많은데요. 목줄 미착용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견주분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솔직히 언제 강아지가 달려들지 모르니 너무 무서운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목줄을 잘 착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또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경찰의 범칙금 부과보다 과태료로 처벌 규정을 유독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마지막으로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및 사망사고 시 처벌 조항의 문제점은 없나요?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제가 이야기한 내용이 법적으로 어떤지와 개물림 사고 관련 이야기나 사고 시 대처법 및 제도의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법률 전문가의 시각에서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 명이라고 하죠. 세 집 중 한 집은 반려동물과 함께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근데 매일같이 산책을 해야 하는 개의 경우 주인과 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사건의 중심에 서기도 합니다. 저에게 사연을 보내주신 분도 본의 아니게 피해를 입을 뻔했던 것 같은데요. 사회적으로도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이번 사연, 포인트만 몇 개 짚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요. 현재는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행위에 대한 단속의 주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공서가 문을 닫는 오후 6시 이후나 주말에는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단속에 대한 의지 자체가 없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목줄 미착용 행위를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규정함으로써 경찰이 단속하게 한다면 좀 더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 우리가 보통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과태료와 범칙금 이게 어떻게 다르냐를 먼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과태료는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 위반에 대해서 가해지는 금전벌을 얘기합니다. 보통 우리가 특허법이나 민법, 상법, 민사소송법에 과태료에 관한 규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일정한 직업을 가진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든가 법무사법 등에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규정을 말합니다. 그 다음으로 범칙금을 살펴보면 범칙금이란 경범죄 처벌법 또는 도로교통법 위반 등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경미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가 통고 처분에 따라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 통고 처분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가벼운 범죄에 대해서 경찰서장이 부과하는 금전벌을 얘기합니다. 가끔 집으로 날아오는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경찰서장 명의로 해서 얼마 금전을 납부해라. 이렇게 오고 있는 걸 이걸 통고 처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경찰서장의 통고 처분에 따라 부과되는 금원을 범칙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범칙금은 경미하긴 하지만 범죄 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줄을 미착용한 거를 그러면 범죄 행위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줄을 안 하는 거는 정말 살인 행위다. 그거 얼마나 위험한 행위냐? 이건 당연히 범죄 행위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긴 하겠지만 아직까지 이거를 범죄 행위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만약 이 부분을 범칙금으로 해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규정하게 된다면 또 너무나 많은 범죄자를 양산하게 되는 또 결과가 되기 때문에 경범죄처벌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과태료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과태료는 경찰에서 부과하거나 단속할 수 없기 때문에 지자체가 지금은 단속하는 주체로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에 따라 이러한 목줄을 하지 않는 행위를 어떤 범죄 행위로 보지 않는다면 아직까지는 이거를 과태료에 의해서 지자체 단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 다음으로 그 동물보호법의 반려동물에 의한 상해 및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벌 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동물보호법 제13조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르면 등록 대상 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지 않도록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만약 이를 위반해서 다른 사람의 신체에 상해를 이르게 한 자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그다음에 사망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게 계물림 사고가 반복되는 데 있어서는 이 법의 책임이 크다고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 예를 들면 동물보호법에는 단순히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뿐만 아니라 보호자와 외출 시 목줄 등의 안전장치 착용 여부 등을 법에 규정함으로써 개의 물림 사고에 따른 처벌이 아니라 이런 어떤 부수적인 조건을 달고 있다는 것. 그럼 결과적으로 동물보호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을 조금 어렵게 곤란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적해 주고 계신데요. 반면에 형법상 제266조 과실치상죄는 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항은 다른 부수적인 조건 없이 단순히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입니다. 예, 지금 보신 것처럼 동물보호법이 과실치상죄보다 강하게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동물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긴 두 가지 조건이 더 붙어 있어요. 첫 번째가 보호자와 외출 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개가 줄을 끊고 혼자서 뛰쳐나가서 사람을 문 경우가 아니라 보호자와 외출 시라는 조건이 하나 붙어 있고, 또 한 가지는 목줄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 착용 여부에 대한 부분이 같이 또 부수적으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위반해서 상해를 입힌 경우라면 동물보호법이 적용되지만 그냥 뭐 주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가 혼자서 뛰쳐나가서 사람을 물었을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앞서 보았듯이 과실치상죄는 굉장히 처벌이 약해요. 상해만 입힌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도 약간 이해되는 부분도 있어요. 기본적으로 목줄을 안 해서 사고를 입혔든 아니면 목줄을 끊고선 개가 혼자 나가서 사고를 입혔든 사람의 입장에서, 견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과실범이에요. 예를 들면 너 가서 사람 물어! 이거는 사실은 이건 고의범이라서 단순히 동물보호법이나 과실상의 문제가 아니라 뭐 상해죄가 되든 특수상해죄가 되든 아니면 심할 경우에는 뭐 살인 미수까지 될 수도 있는 죄긴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라 주위를 좀 소홀히 하다 보니까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거나 사람을 물거나 아니면 뛰쳐나가서 사람을 물거나 이런 경우란 말이에요. 과실범의 경우에는 보통은 처벌하지 않게 돼 있어요, 우리 형법상.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건 좀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들 몇 가지만 규정을 해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우라면 당연히 고의범보다는 처벌이 약해요. 그래서 과실치상죄가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다는 거란 말이죠. 근데 과실치상죄는 보통 우리가 위험하다고 보는 강아지가 물은 경우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실수를 통해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를 총망라한 거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강아지가 무는 경우만을 상정해서 갑자기 뭐 형을 확 높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과실치상죄는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근데 왜 그러면 동물보호법에서는 처벌을 좀 더 세게 했냐? 두 가지 조건이 다 들어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보호자와 같이 외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보호자가 옆에 있기 때문에 강아지를 좀 잘 통제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당연히
목줄을 착용해서 사고가 안 나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외출할 때 목줄을 하지 않거나 이래서 사고가 발생했다. 그럼 당연히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주의의무 위반이라든가 아니면 이 사람의 행위 자체가 더 나쁘게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과실치상죄보다는 더 강하게 처벌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 체계상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거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 동물보호법에서 이렇게 처벌을 강화한 거는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다 과실치상죄로 적용해서 처벌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경찰들이 동물보호법보다는 그냥 일반적으로 과실치상죄를 적용해서 그냥 기소도 하고 수사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처벌이 약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호자와 같이 외출하면서 당연히 해야 될 목줄조차도 하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이건 당연히 동물보호법 따라서 좀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 것은 어떤 수사기관의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는 건데 그거는 바로 지적을 하고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고 정말 문제 제기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럼 현 시점에서 만약 해당 사고가 발생한다 그러면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거기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경우에 그럼 견주겠죠?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거 사실 실제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첫 번째, 그 자리에서 뭐 과실이 있네 없네 따지지 마시고 우선 그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치료가 필요하다 싶으면 바로 119에 신고해서 병원으로 이송하는 조치를 취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본인들이 목줄을 했다. 그다음에 우리 강아지가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나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단순히 목줄을 했다는 것, 그다음에 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과실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만약 자신의 개가 다른 사람을 물어서 상해가 발생한 사실을 알면서도 자리를 그대로 이탈했다. 이런 경우라면 형법상 유기죄가 성립해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로 치면 뺑소니입니다, 바로. 예, 다음으로 피해자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자의 경우에는 작은 상처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 반드시 유념하시고요. 물린 상처에 대해서 제대로 치료비 등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나 아니면 상대방 가해 견주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개에게 물린 상황에서 증인을 확보해 두거나 영상, 사진, 상대방과의 통화 녹취, 문자 내역 등 최대한의 자료를 수집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거도 확보하고 있어야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간단히 판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입마개가 채워져 있지 않은 개가 만 6세 어린이의 가슴과 얼굴 등을 물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건이 있었는데요. 법원은 견주에게 이미 지급된 치료비는 물론 성형술 등 미래 치료비와 위자료 3천만 원을 포함해 모두 5,300만 원을 배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이 견주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도 받게 됐고요.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신중권 변호사의 신신당부,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법률적으로 궁금하신 점, 누구에도 말하지 못하는 고민은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신신당부 공식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메일 주소는 new당부@gmail.com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신신당부. 개물림 사고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서로를 배려할 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